예, 반갑습니다. 그, 요번에 강의할 내용은 자성의 정액의 일상수행요법 1조, 2조, 3조인데,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난 학기에 이거를 세 강좌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줄여서 한 강좌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신정? 네. 예, 근데 아주 발표를 잘해갖고 너무 내가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이름이 정전마음 공부잖아요. 정전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정전이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왜 이거를 편수해 주셨냐? 직접 편수해 주셨군요. 열반하기 약 2, 3년 동안 편수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런 데도의 교법을 실천하고 우리 이런 데도의 교법을 실천하고 또 교법을 훈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 자신의 정신을 개벽하고 인류 정신 개벽을 합력한다. 우리가 이런 데도 교법을 실천하고 훈련해서 나 자신을 개벽시키고 인류 정신 개벽을 하는데 대합력한다. 주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게 그 동기다. 이 개교의 동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나와서 우리 각자의 정신을 개벽하고 또 훈련시켜서 전 인류를 정신 개벽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낙원 세계로 만들겠다 하는 대포부를 갖다가 개구의 동에서 밝혔다 이거죠. 근데 밝긴 밝혔는데 이걸 누가 들어서 이걸 할 것이냐, 누가 들어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나와서 할 사람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원불교 대학생들이 여기 딱 발벗고 나서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한 70쯤 먹은 분들이 나와서 뭐 우리 정신개벽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들어가지고 열반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정신개벽 하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20대 되는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정말로 내 정신을 개벽하고 또 우리 교법 실천으로 인류 정신을 개벽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딱 나서면 이게 원불교의 힘이요. 인류의 미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원불교 대학생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 자기 직장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 빠져 있었다는 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 인류가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원불교가 불행한 일, 인류가 불행한 일인데 마침 지난 학기에 이렇게 한 10명 정도 안 된 학생이 와서 했는데 이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조마조마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딱 알아들었어요. 우리 원불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바꾸라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고대가 뭐 했죠? 예? 고대는 뭐를 건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참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대를 거는데 그럼 뭐 갖고 할 것이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당 이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하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그걸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1조에서 9조까지는 너무나 간단해. 심지어는 원래 열하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하남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까지 돌리자. 9가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9가지의 일상수행요법인데 이것이 내 정신을 개벽하고 내 마음을 개조시키고 전 인류의 정신을 개벽할 수 있는 우리 교법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실현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먹어요. 한참 공부하고 뭐 일하고 하다 보면 그건 어디 갔나 잊어먹고 이 교법은 저기 갖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현실 생활에서 교법 실천을 잊어먹지 않게 할 것이냐 하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잘하려면 미리 훈련을 시켜야 그 경기에 나가서 그 훈련된 그 기술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훈련시키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챙기는 마음이라 그래요. 챙긴다는 건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걸 챙긴다 그래요. 뭐를? 교법 실천을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거를 훈련시킨다 이거죠. 그게 상식응용주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유무념 대조를 하고 뭐 온전생각 취사를 하고 뭐 일기를 쓰고 뭐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는 거 전부 챙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뭐를 챙기냐?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거를 잊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서 일상생활법 하자. 교법을 실천해서 정신개박하자는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것이 우리 당시 원불교 훈련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는 핸드폰을 챙겨 나가잖아요. 가다가 말고 이거 잊어먹고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뭐를 챙기냐면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마음을 항상 갖고 다니다 챙겨야 돼. 잊어먹지 말고 챙겨야 한다. 언제 그 경계를 당해서 챙겨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 대종경 수행품 1장이 원불교의 수행의 핵심이에요. 거기 다 들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운단 말이죠. 법회 가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글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마음속에 대조하라 이거죠. 뭐 어떻게 대조하냐?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라는 것이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경계를 대하면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머리턱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구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상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력생활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감사등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렇게 9가지를 챙기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먹어요. 그거 경계당하면 그건 저리 가고 그냥 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것만 하지 이걸 잊어먹는다 이거. 그래서 챙기고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려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면 있어지고 안 챙기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사람 마음이 챙기면 있어지고 안 챙기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챙기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 주의상을 정한 거예요. 그 상시응용 교당량 주의상 갖고 챙기는 마음을 단련해서 그 유무념이 그거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갖고 일상생활법을 경계 동안서 챙기라 했어요. 챙기라 했어요.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게으를 때 안 게으르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 그렇죠? 원망할 때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죠? 공익심이 없을 때 공익심이 있도록 노력하고 요란할 때 요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를 챙기라 이 소리예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챙기는 거를 한번 일상생 1조부터 한번 자세히 다뤄보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한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했을 때 여러분이 심지를 알아야 돼. 심지가 뭐냐 그러면 그 마음 아니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음하고 심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교까지 들어왔는데 심지하고 마음이 구별을 못 하잖아요. 응? 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심지가 뭐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어디 들은 사람. 심지가 뭐다? 손 한번 들어봐요. 포인트 뭐 500포인트. 우리 떨떠라 난건이가 하면 돼. 심지하고 마음은 어떻게 달라요? 심지는 마음의 그 땅의 어떤 어렵네요. 일단 땅의 마음 바탕이라고 하면은 마음은 그 마음 바탕에서 나란 채소나 뭐 곡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하고 곡식은 다르잖아요. 땅하고 곡식이 어떻게 같아요? 땅에서 거기다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곡식이 나오지요. 잡초도 나오고 무엇도 나오고 다 나온다. 땅에는 잡초도 나오고 곡식 나오고 심은 대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심지라는 건 우리 마음 바탕이요. 마음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망의 씨를 딱 심어 놓으면 내중에 원망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심을 딱 심으면 내중에 그 사람 만나면 감사가 탁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자 속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딱 만나면 그냥 감사합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미운 생각을 심어 놓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딱 미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심지라는 그래서 심은 대로 나타나게 해주는 게 심지예요. 근데 거기서 자라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건 뭘 하는 것이냐?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다스려야 된다.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딱 제거해 뿌리면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심지에서 뭐가 일어난지를 다스려라 이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예요. 왜 그러냐면 내 화가 팍 일어났잖아요. 그 화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심지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내 자존심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탁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 자존심이 화로 바뀌어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가라앉히려면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없애면 가라앉잖아요. 그 심지 속에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를 바라서 내가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존심을 없애면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화만 가라앉히려고 하면 이 가라앉아에 막 꽉꽉 눌렀다 폭발하는 거죠. 아까 누가 눌렀다 폭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심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땅 속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서 그 속을 다스린다. 이거 속을 다스린다. 그 심지라고 마음 땅이라고도 하고 마음 바탕, 마음 밭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팔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이 요란함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고 희열하게 감정이 술렁거리는 걸 말해요. 그렇죠? 바깥으로는 경계에 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동하는 것인데 왜 동하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하는 습성이 있어요. 분별하는 거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성이 돼서 딱 이게 내 마음속에 아주 습관이 돼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계를 만나면 그 습관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화내는 습관을 딱 가지고 간 사람은 화가 탁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습관이 분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성이 들어서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주착심이라는 게 또 끌리는 마음이 끌리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요란해져요. 분별성과 끌리는 마음 때문에 이게 마음이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던 그걸 심어놓고 있는 사람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사람은 경계를 만나면 그 습관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없는데 생기냐? 땅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땅이 없죠. 예? 땅에는 없는데 거기 씨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이라는 건 뭐냐? 원래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는 게 땅이에요. 우리 마음은 요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목석 같은 요란함이 아니라 요란함이 없는데 있어질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하면 선도 없고 악도 딱 가라앉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동하면 선도 악도 둘 다 생긴다. 이게 무선무악하지만 능선능악하다. 이게 우리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요란함이 없지만 요란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요런 성질이 참 묘하게 생긴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 요란함을 어떻게 얻게 하냐? 얻게 한다는 것은 요란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요란했을 때 딱 내 마음을 들여봐서 원래 내 마음은 요란함이 없었는데 내 마음 원래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졌구나. 요렇게 아는 심지에서 내가 끌려서 요란해졌구나 하고 끌려서 그렇지 하고 끌린 마음을 딱 반성하는 순간 요란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요란해졌구나. 어리석은 마음을 반성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을 다스리자 이거. 근본을 다스리게 체성을 다스린다. 근본을 다스려서 하는 게 심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면 그 불을 갖다 위에서 막
물이 끓으면 끓는 물을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를 다스리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없게 하는 것을 remove가 아니라 by letting go of 제 스스로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 사라지게 한다. 어떻게 제 스스로 사라지냐? 일어나는 그 순간에 딱 그 자리를 포착을 하면 없어져요. 딱 포착을 하면 뭐가 돼요? 아, 어리석음이 요란함을 만드는 그게 딱 보인단 말이죠.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요란해진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이 심어놨던 씨가 딱 일어나는 걸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자리가 딱 보이는 그 순간에 딱 보면 보이는데 지나가면 안 보인다. 지나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그 요란함이 그라는 거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려고 할 때 그때 그 순간 그 요란함을 얻게 하라 이거예요. 그때 그 순간 딱 포착을 하라 이거예요. 포착을 하면 그거 보이고 그 밑에서 작용하는 게 다 보인다 이거예요. 보여서 요란함이 없어진다. 어리석음과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유무념 대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유문을 대조하는 경계를 당하면 딱 멈춰서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멈춰서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고 뭐를 살피냐. 자기 마음을 딱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란 말이에요.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그 요란함이 어리석음에 근원됐는가 아닌가를 살피라 이거죠. 응? 어리석음 때문에 요란함이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기라 이거죠. 내 명예욕 때문에 요란해진 거 아닌가. 명예욕, 내 욕심 그것 때문에 요란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딱 살피는 것이 마음 공부 핵심인데 아니 그냥 뭐 집이 교당 같은 막 참회 반성하고 막 성가 부르고 하면서 가라앉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일어나잖아. 또 성가 부르고 교당 부르고 교전 읽고 하면 가라앉아요. 또 가면 또 100년 가도 그거예요. 100년 가도. 그게 뿌리가 안 없어지는 뿌리. 실한 위에다 풀을 뽑아버리면 껍질을 뽑으면 뿌리 나오면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 뿌리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심지를 다스려야 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제일 처음에 경계를 대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차릴 것이냐. 이게 몸살떨이에요. 몸살떨. 지난해 그랬어요. 이제 처음 들은 사람. 일단 멈춰서 경계에 끌리고 안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봐라. 내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봐라. 왜 끌렸는지 어리석었는지 아니냐는 살펴봐라. 끌린지 안 끌린지 살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마음 상태에 돌아가라. 이걸 몸살떨이라고 해요. 이걸 꼭 해봐야 돼. 유문형을 뭐라 했냐면 경계를 당하면 몸살떨 하자는 거예요. 해봐야 돼. 이거는 초등학생도 잘해요. 유치원 학생들도 몸살떨을 엄청 잘해요. 근데 우리 대학생이 됐는데 몸살떨을 어떻게 안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멈춰서 살펴서 돌이키는 걸 유문형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경계를 맞는 반드시 몸살떨 하겠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멈추어서 어떻게 돼요? 아,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하고 마음을 챙기자는 것이다. 마치 빨간 신호등을 보면 마음을 챙겨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 그 마음을 방치하면 멈추지 않으면 경계에 끌려서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을 잃어버린다. 경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처음에 이제 뭐 상나라가 있고 그 전에 무슨 나라더라 그 있었는데 우임금이 있는 게 상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날 상나라가 말기에 돼서 그 임금이 그냥 막 폭군이 됐어요. 폭군이. 그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걸 그 책에 나왔다. 그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그 성군들은 마음을 지킨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 문명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렸냐, 마음을 지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냥 거기 어디서요, 어디 그 프로그램 개발한 스마트폰 개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뺏어갈까 하고 그냥 수개 막 엄청 박사들이 막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뺏어갈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무방기로 있으면요.
100점 100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 스마트폰 가지면요. 스마트폰한테 100점 100회를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스마트폰을 이겨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것이냐? 그게 일상적인 1, 2, 3조라니까. 이제 우리도 연구를 해갖고 어떻게 이제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찾은 다음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보니까 뭐 90%? 99%가 다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들에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하는 그 노력을 좀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만 자기만 찾을 게 아니라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좋고 세계 미래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오늘날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도 전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려서 정신없이 물질 쓰다가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살펴 알아서 돌이켜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그 순간 살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계에 끌려서 요란해진 마음 바탕을 원래 요란함이 없는 온전한 마음 상태로 돌이키는 요긴한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경계를 대해서 심지어 요란함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살펴하려는 거다. 우리의 마음은 미미해서 경계를 대해서 심지어 요란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살펴하면 경계를 따라 일어난 그 요란함을 돌이킬 수 있다. 그 순간을 이렇게 그러나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요란함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 순간을 알 것이냐 했을 때 경계를 낼 때마다 마음 바탕에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합니다. 대조하면서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냥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심지에서 요란함이 자라나는가 안 자라나는가 이렇게 맞대어서 이렇게 대조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딱 놓쳐버렸더니 이게 계속 요란함이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잡을 것이냐. 요란함을 그 순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공부가 미숙해서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막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어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해. 뭐 한강공원이나 어디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 안 나갔어요. 그럼 친구가 기다리다가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우리 여보 안 나오냐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사람은 짝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친구가 오면 이제 안 돌아가고 거기 재밌게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짝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요란함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누가 짝을 안 해주면 지 혼자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짝을 해주는 거예요. 막 요란함 일어나면 그게 맞다 틀리다 하고 이게 요란함하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짝을 내가 자꾸 노르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란함을 없애려면 짝을 해주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짝을 해주고 싶어요. 자꾸 짝을 해. 화가 나면 그렇지 왜 막 같이 박자를 맞추면서 그 둘이서 같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요란한 마음하고 나하고 둘이서 막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마음을 요란하면 그냥 두고 다른 데다 묶어버린다 이거죠. 꽉 묶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꽉 묶어버리면 요거 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진다. 이거. 어디다? 연불에다 딱 묶어버려요. 연불에 묶어버리면 연불에 착 집중하다 보면 이 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연불 하다 보면 자꾸 짝하려고 그래. 그래 짝 묶고 좌선에다 묶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여러분들은 전공 토적에다 딱 묶으면 돼요. 이 공부 막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요란한 거 갖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 전공에다 묶고 그 다음에 우리 교전에다 묶고 뭐 어디다 잠깐 묶기만 하면 이게 사라진다. 이거를 관심 돌려 집중하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를 살펴서 경계에 끌려서 일어난 마음을 알기는 하되 짝을 하지 말라. 경계에 끌려서 일어난 생각들을 짝하지 않는 방법은 관심을 돌려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평소에 집중이 잘 되는 것, 연불, 좌선, 기타, 독서, 뭐 어디에다가 여기다 집중을 시키면 하고서 그 요란함에 관심을 안 두면 지 스스로 없어진다. 이런 묘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따라서 한번 공부해. 그러니까 요번 일주일간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요. 요거 가든지 그 순간을 바라보든지 관심 돌려 집중하든지 어떤 순간을 해서 이 요란함 하나를 내가 딱 손 안에 집어야 한다 이거죠. 마음구멍 때우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구멍이 여러 가지가 이 마음의 구멍이 스마트폰, 유튜브 막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여기 내 마음에 이 구멍이 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유튜브를 안 봐야 할 시간에 보려고 하면 딱 참으면 거기다 스티커를 동그랗게 딱 붙인다 이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딱딱 붙여요. 이렇게 어디다 카트기 자꾸 붙여서 저게 다 30개 다 떼어주면요. 그 구멍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면 글로 계속해서 11개 그 마음이 새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려면 마음구멍을 떼어야 돼요. 마음구멍을 떼우면 공부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면 일단 멈추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본래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란 건 이런 쌍마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막 화가 났다든지 어디에 끌렸다든지 요란해졌을 때는 딱 멈춰서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속으로 외치라 이게. 내적 말하기 이너 스피치라고 그러는데 이너 스피치로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내 본심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내 본심을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외치라 이거. 이런 쌍을 내가 이런 쌍은 내 본래 마음이에요. 내 본래 마음 이런 쌍을 잃어버렸구나.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싹 없어져요. 이런 쌍이 탁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법당에 있는 이런 쌍은 뭐 하냐면 그거 하라고 둔 거예요. 보고 이런 쌍을 보는 순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그 생각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절하라고 뭐 절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순간 내가 그동안 이런 쌍 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반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건데 전혀 반성은 하지 않고 하다 절만 열심히 하면 불교에 있는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하고 아무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근데 그래도 불교에 있는 신자들은 엄청 정성스럽게 절을 한다니까. 가보면요.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절을 해요. 그래도 효과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 정성스럽게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말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런 쌍을 볼 때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쌍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이런 쌍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일글에 일심하는 게 최고예요. 그 일글에 일심하다 보면 요란히 일 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할 땐 공부 일심, 여기할 때 일심,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일에 끌리지 말면 마음이 요란히 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비법이에요. 그 일글에 일심.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뭐라겠죠? 지난 시간에 뭐라겠어요? 요번에 이 대학 이거 뭐라겠죠? 새삼 정점 아니 뭐 대학생 배움터. 대학생 배움터의 그거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전일 예습. 오늘 배울 건 미리 줬나 모르겠는데 줬어요? 그건 한번 읽어보고 나와야죠. 세상에 강의 나오는데 책 한 번 안 읽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간단해요.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전일 예습하라 이거예요. 안 되면 그냥 오늘이라도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강의를 할 때 뭐를 배울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자세예요. 그러고 뭔가 모르고 있으면 자꾸 아는 사람한테 물어대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교수님한테 자꾸 물어요. 교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뭐 책들과 질문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한번 내중에 한번 선생님 해봐요. 선생님 해보면 누가 이쁘냐? 그 뭐 책 들고 뭐 이게 뭐야 하고 이게 제일 이뻐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시험 잘 본 사람보다도 그게 더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려면 일단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많이 통해야 돼. 그럼 통하려면 그냥 뭔가 한가 질문집 가서 그냥 끝나고 나면 가려고 하는 데 가서 교수님 가지 말고 이거 좀 가르쳐 주자 뭐. 가는 게 아니라 엄청 기분 좋아요. 와, 얘가 이런 것 참 기분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꼭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이렇게 질문지를 하나씩 갖고 가서 교수님 나가려고 그러면 붙들고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이같이 배우는 자세, 집중해서 듣고 뭐 질문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의견 교환. 의견 교환이라는 거는 친구들하고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의견 교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배움터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카톡으로 나 이거 해봤는데 넌 어떻게 했냐? 나는 어떻게 했다. 이거 왔다 갔다 이게 의견 교환이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정법 시대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 때는요.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이게 뭐 불교 대학을 만들었어요.
불교 대학을 만들면 거기서 막 서로 의견 교환하라고 난리가 나요. 지금 티베트에도 지금도 막 그게 있대요. 티베트에는 지금도 막 의견 교환하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막 서로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난리가 났대요. 그거 살아있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교수님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맞더라 나는 이게 좋더라 해갖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동안에 이게 잘 된 거고 이게 그래 내가 이제 그전 1900 몇냐 69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69년이면 여러분이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아마 전생에 한 20살쯤 됐어요. 나 69년에 라는 건 우리가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69년이면 20년밖에 안 됐어. 내가 6.25 때 태어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6.25 때 그냥 다 타버렸어요. 전국이 다 타서 집이랑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공장이란 건 충주비리 공장 하나뿐이었어요. 충주비리 공장이 우리나라 유일한 공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화공과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화공과가 제일 높았어요. 모든 과정의 화공과는 충주비리공장 들어가는 게 제일 그런 대상이 있었다니까. 현대자동차도 없고 현대자동차 가면 막 용접기로 용접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근데 가봤는데요. 용접기로 용접하고 있더라니까. 차 만들라고.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들어오면 설교부터 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너희들이 꿈이고 너희들이 희망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공부해서 이 나라를 한번 경제를 살려라. 한 10분쯤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시작하네 강의를. 그러니까 전부 다 엄숙해갖고 우리가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시간이 없어. 그냥 노는 시간 되면 막 수학 문제 갖고 이렇게 뭐 역학 문제 갖고 서로 토론하고 이 점심 시간도 없어. 밥만 먹으면 이렇게 해요. 그 우리들이 생활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도 그러나 모르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그냥 경제붐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동기가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엔진 만들고 다 만들어 이연순박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 의견 교환하고 배우려는 정신 이것이 말하면 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없다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건 허위와 가식을 구별할 줄 모르고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모르고 또 더 나가서는 거짓말을 꾸미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염치 없는 허위와 가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요란하면 훨씬 더 어려워. 훨씬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해서 없대냐 하면 이게 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을 없애는 걸 자성의 해라고 하는데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 이게 딱 살펴보면 내가 가식을 꾸몄구나. 응? 내가 괜히 잘난 척했구나.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고쳐야 할 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유식한 척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오물개 대학생들 그건 끊어버려야 된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끊어버려요. 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그거는 범죄자들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범죄자들이야. 더 사기질 해놓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기억 안 나는데요. 이건 그건 더 나쁜 거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는 면적이 보면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알면서 모른 척하면 큰일 나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게 치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마음속에 탁 경계를 딱 보인다. 또 뭐가 있냐? 시기심이란 게 시기심. 이게 참 창피한 거예요. 시기심이란 건 뭐냐면 누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 비슷한 사람. 나보다 이만큼 잘하는 사람은 시기심이 안 나요. 너언치 잘하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잘하면 시기심이 탁 나네. 이게 남자만 여자만 나온 줄 알았더니 남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기심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심을 없애야 하냐? 특히 여성들은 시기심만 없애면요 엄청나게 진급하는 거예요. 시기심만 없애면 누가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 잘했는데 정말로 진실로 일어나서 참 잘한다고 박수 칠 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 주인 될 사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마음이 작용할 때 딱 바라보면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면 딱 보여요. 내가 시기심을 냈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요. 한 10번, 20번, 100번만 하면요. 내가 시기심을 냈고 그러면 안 일어나요. 시기심이란 것도요. 일어날 때 내가 시기심 냈구나. 20번만 하면 없어집니다. 그거 참 묘해요. 근데 이거를 안 없애는 사람 평생 가도 시기심 못 없어요. 안 없어져요. 뭐 아무리가 참회를 하고 뭐 부처님한테 빌고 뭐 예수님한테 빌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포착하자는 거예요. 특히 시기심, 뭐 암안심, 그다음 아까 잘난 척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전부 포착해서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 해서 딱 이게 잡으라. 이게 우리 계문에 5가지 자성계가 있어요. 암안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자성계 5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딱 붙들어야 돼요. 언제? 일어나는 순간에 포착하면 돼요. 20번만 포착하고 반성해요. 내가 참, 원불교, 대학생인데, 이렇게 참 대종사님 법을 배우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내서 됐느냐 하고 한번 딱 반성하고 잊어먹어요. 그럼 계속 내가 그랬구나 할 거 없이 한 번 반성하고 잊어먹고, 한 번 반성하고 잊어먹고, 할 때마다 반성하고 잊어먹고 20번 정도 하면 없어져요. 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요. 이게 바로 그건데,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맨날 공부만 한다고 해갖고요.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 감사한 마음, 효도심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마음속에 없어. 효도심이나 감사심. 근데 배우기는 참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맨날 배우는데,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대산종사님이, 우리 희홍이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들여보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 부모님 은혜를 생각으로 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천지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 동포 은혜는 물론이고, 뭐, 그런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부모님 은혜도 하나 모르는구나. 하고 반성을 했어요, 한번. 그래도 뭐, 모르는 거 어떻게 진짜 일어나죠. 마음속에 일어나질 않는 거. 그래도 가끔 이러다가 내가 부모님 은혜도 하나 제대로 모르는구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고 한번 반성을 했어요. 그러기를 한 10년을 반성을 했어요. 그냥 가끔 나 이게 참 내 마음은 어떻게 생긴 게 부모님 은혜도 하나 당연히 느껴야 할 것도 느껴지지 않냐. 뭐 심청이 같이 정말 효자들도 많지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냐. 그 가슴속에 부모님이 참 놔주신 은혜가 느껴져요. 그래야 정말로 그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옛날에 그냥 의식적으로 전화를 했죠. 여기다가 마음에다 정을 담아서 참 다정하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별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조금 내가 막 언제나 마음을 챙겨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습관은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어머니가요, 70몇 대, 한 7세인가 5세쯤에서 중풍이 걸리셨어요. 중풍이 걸려갖고 그렇게 잘 걷지 못하는데요. 내가 막 친절하게 전화하고부터 중풍이 나타나요. 세상에 중풍. 그렇게 아들이 부모님한테 친절하게 전화하면요, 중풍 걸린 사람 낫는다니까요. 내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이거 한 번씩 해보라 이거예요. 한 번씩 해보고, 특히 또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돈도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돈 좀 벌면 그냥 한 5만 원, 없어도 살고 10만 원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면 집안에 이제 갈 때는 그냥 맨날 부모님 얻어먹지 말고, 그래도 한 5만 원, 10만 원 부모님 뭐를 하면 좋다고 특히 이제 뭐 먹을 거라든지 뭐라든지 사가지고 막 들고 가요. 맨날 빈손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랑 맨날 돈 얻으러 빈손으로 갔잖아요. 그래 돈을 아껴 갔다가 부모님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너무 얻어먹어서 미안해도 이게 좀 탔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2배, 3배, 5배, 10배 주는 거예요. 10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안사이는 어떻게 저기 요번에 춘천 갈 때 뭐 사갖고 갔나 그냥 갔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른 가지 말고요.
이게 참 요번에는 다음번에 설날 갈 때는 돈을 좀 모았다가 그동안 참 뭐 커피 스타벅스 커피 사 먹지 말고 1,000원짜리 사 먹어도 뭐 큰일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수학금 5,000원, 5,000원. 그거 안 사 먹고 좀 싸구려 해서 그냥 5,000원씩 한 모이면 한 5만 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정성껏 사가지고 부모님 가서 뭐 이렇게 딱 사다 주면요. 딱 내가 참 이 아들 그동안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너무나 기분이 그냥 좋아서 그냥 동네방네 가세요. 우리 아들 이런 거 사왔다더라. 막 돌아다니다. 우리 아들 이런 거 사왔다고 막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한, 진짜 마음 공부한 거죠. 마음만 이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애면 결국은 그것이 세상의 은혜로 나타나서 사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마음은 따뜻한가 차가운가? 이 종교인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게 일단 1, 2, 3조부터 시작해갖고 내중에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훈훈하고 따뜻한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공부해가서 내 마음을 개벽해갖고 드디어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계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 세계를 갖다가 참 은혜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원불교 대학생들이 안 났으면 누가 났으냐 이거예요. 그게 학점 조금 덜 맞아도 큰일 안 나요. 나 뭐 옛날에 뭐 죽으라고 예습 복습해도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뭐 대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맨날 했는데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남았대요. 수학 공부 맨날 막 겨울 여름 방학에도 에어컨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수학 문제 풀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남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참 은혜의 핵을 소유하고 참 이 자성 이 해갖고 남으면요. 이게 평생 남는 거라니까. 그거보다 훨씬 남으니까 그 전공 공부 조금 빼고 이걸 공부하라 이거죠. 어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 뭐야? 김덕선. 맨날 여기 와서 공부 못한다고 불평해갖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런 거 한다고 내 학점 떨어진다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그게 조금 떨어지면 뭐 탈라나 뭐. 알았어요. 강산이도 자꾸 웃는 거 보니까 뭐 이번에는 부모님한테 한번 잘해볼 거네. 어때요? 뭐 한번 사과봤더니 안 사먹었어요. 집에 갈 때. 돈으로 드렸습니다. 예, 돈을 드렸냐. 군대 가서 월급 먹은 거 돈 좀 드렸어요? 이게 대단해. 알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